얘들아, 수학여행비 오늘까진데 다 냈지? 한 명인가 안 냈던 것 같던데? 결국 돈을 못 낸 연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수학여행도 못 가네. 근데 뭐라 핑계대지? 담임이 납부 명단을 살피고 말했다. 다 냈네. 오케이. 연미는 깜짝 놀랐다. 응? 다 냈다고? 나 안 냈는데? 소영이 덕분에 우리 반은 전원 다 간다.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소영이가 누구 거 대신 내줬나 봐. 그럼 연미겠네. 걘 맨날 돈 못 내서 이런 거 빠지잖아. 아이들의 시선이 소영이 아니라 일제히 연미에게 향했다. 연미는 창피함이 밀려와 죽고 싶었다. 수학여행 따위 가고 싶지도 않았다. 한소영, 이 기집애는 왜 쓸데없이. 연미는 손에 쥔 연필을 책상에 내리찍었다. 일막생각지 못한 재회. 구임숙. 서울의 한 한정식 집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특별한 예약이 하나 잡혀 있었다. 상견례였다. 최진아와 조기태. 진아는 여고 동창인 한소영의 딸이다.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이라 임숙에겐 딸이나 다름없었다. 임숙은 여고 때 반장이었고 둘은 그때부터 쭉 단짝이었다. 소영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었다. 그러나 졸업 후에 어려워졌고 결혼하여 진아를 낳아 키웠으나 형편은 여전히 좋지 못했다. 그런 진아가 이제 성인이 되어 상견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숙은 당연히 자기 식당에서 해야 한다고 한참 전에 못을 바꿔둔 터였다. 진아와 소영 그리고 소영의 남편이 식당에 도착했다. 그런데 신랑 쪽 어머니는 어떤 분이래?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소리가 났다. 신랑 기태의 가족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소영과 임숙이 고개를 돌렸다가 놀라며 서로 쳐다봤다. 같이 들어온 기태의 엄마가 그들이 아는 얼굴이었던 것이다. 유연미. 그녀들의 여고 동창이었다. 옷차림이나 겉모습이 엄청 화려했지만 얼굴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예전의 연미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연미도 역시 이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들은 단순한 동창생이 아니었다. 임숙이 그 사이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 너 연미 맞지? 유연미. 연미도 웃으면서 인사했다. 그러나 뭔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다. 기태가 어머니 옆에서 깎듯이 인사를 했다. 진아도 맞은편에서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몰랐다. 두 엄마 사이에 어떤 공기가 흐르는지. 자리가 시작됐다. 연미는 금세 긴장감을 떨쳐냈다. 말도 잘했고 분위기를 이끌었다. 여유 있는 모습이 말투와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 반면 소영은 조용히 있었다. 물어보면 대답하고 필요한 말은 했지만 앞에 나서지 않았다. 뭔가 걱정이 깃든 얼굴이었다. 기태는 좋아 보이는 아이였다. 태도도 좋고 엄마 앞에서도 지나 손을 살짝 잡아주는 걸 보면 마음이 진심인 것 같았다. 임숙은 그 자리 내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음식을 나르고 차를 올리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오가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임숙은 알고 있었다. 상견례는 별 탈 없이 끝났다. 식당 문을 나서면서 연미가 아들한테 말했다. 진아가 참하게 생겼다고. 기태가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연미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보니 소영이 가족들 그리고 임숙과 웃으며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연미가 한동안 바라봤다. 한소영. 학교 다닐 때도 저랬지. 주변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얌전하고 착한 척은 다 하면서 지가 공주인양 모든 거를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재수없는 기집애.
연미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다. 얘를 이렇게 다시 만나네. 이막복수의 시작.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기태는 마음이 급했다. 진심으로 빨리 결혼을 진행하고 싶었다. 연미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 첫 번째는 한복집이었다. 강남 쪽에 연미가 단골로 다니는 곳이라고 했다. 소영은 처음 가보는 집이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다. 가격표도 없는 최고급 옷감들. 소영은 괜히 몸이 움츠러들었다. 직원이 소영 쪽을 보며 뭔가를 물었다. 소영이 막 대답하려는데 연미가 먼저 끼어들었다. 아, 저쪽은 그냥 저한테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고를게요. 직원은 자연스럽게 연미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냥 그러려니 했다. 단골집이니까, 익숙한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 옷감 고르는 내내 연미는 소영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직원이 두 분 다 고르셔야 하지 않냐고 슬쩍 물었더니 연미가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 괜찮아요. 저쪽은 이쪽 방식을 잘 모르셔서 제가 알아서 해드리는 게 나아요. 연미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다. 그런데 소영은 그 말이 귀에 박혔다. 방식을 모르다니. 무시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지나보기에도 민망했다. 다음은 예물집이었다. 역시 연미가 아는 곳이었다.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이 연미를 알아봤다. 반갑게 맞으며 안쪽으로 안내했다. 먼저 고급 라인부터 보여주기 시작했다. 연미는 여유롭게 구경했다. 그러다가 소영 쪽을 슬쩍 보더니 직원한테 말했다. 저쪽 어머님은 좀 부담 없는 걸로 보여드려요. 실용적인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직원이 네 하고 다른 진열장 쪽으로 소영을 안내했다. 눈에 띄게 단가가 낮은 라인이었다. 소영은 그쪽에 서서 진열된 것들을 바라봤다. 진아가 옆에서 엄마 손을 살짝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한소영은 괜찮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어줬다. 연미가 반지 하나를 들어보며 직원한테 말했다. 이게 요즘 많이 나가죠? 좋은 집 아이들이 많이 하던데. 좋은 집. 진아와 소영의 마음이 또 한 번 요동쳤다. 연미의 방식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약속 시간에 소영을 세워두고 한참 늦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소영 쪽으로 넘겼다. 쇼핑백, 카탈로그, 이것저것. 그러면서 말을 걸었다. 소영아, 요즘도 그 동네 살아? 너 같은 애가 살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아? 응, 거기 살아. 그리고 거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진아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이번엔 진아한테 직접 말을 건넸다. 진아는 엄마 많이 닮았어? 성격이? 진아가 네, 좀 닮은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연미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구나. 뭐, 딸이 엄마 닮는 것이 당연하지. 딱히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했다. 소영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이 점차 많아졌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기태는 진심인 것 같았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엄마들의 감정 때문에 딸의 사랑을 막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진아가 소영 앞에 서더니 말했다. 엄마. 응, 나 이 결혼 안 해도 돼. 소영이 딸을 바라봤다. 진아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이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다. 엄마랑 기태 씨 어머니랑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힘들면 나 안 해도 돼. 진짜로. 소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이 저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혼자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그게 느껴져서 오히려 소영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소영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미가 왜 저러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잘해줬다고 기억하는데 왜 그 애는 나한테 저러는 걸까?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다. 산막 과거의 진실. 소영이 연미한테 전화를 했다. 가까운 카페에서 만났다. 소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연미야, 나 솔직하게 물어볼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연미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소영을 봤다.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그냥. 소영이 조금 더 다가앉았다. 나는 너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려고 했다고 기억하거든. 근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거라면 말해줘. 듣고 싶어. 연미가 창밖을 봤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소영을 다시 봤다. 소영아, 난 내가 도와줄 때마다 죽고 싶었어. 소영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줬지. 나는 그게 더 힘들었어. 뭔가를 받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신세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으니까. 소영이 천천히 말했다. 그런 줄 몰랐어. 진짜로. 알아. 연미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더 싫었어. 소영은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맞는 건지, 억울하다는 말이 맞는 건지, 머리가 혼란스러워 알 수가 없었다. 그나마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다. 연미야, 그래도 진아는 잘못이 없잖아. 알아. 그럼 왜? 연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나 먼저 갈게. 소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너무 뜻밖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그럴수록 진아에 대한 걱정이 더욱 밀려왔다. 소영은 그날 저녁 임숙한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연미와의 대화 내용을 설명해 줬다. 임숙이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설마 연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의 연미의 의문스런 행동에 퍼즐이 맞춰졌다. 소영아, 내가 한번 만나볼게. 임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다. 특히나 진아는 임숙에게 친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며칠 후 임숙이 연미를 만났다. 연미야, 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소영이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연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러다가 피식 웃었다. 내가 뭘? 알잖아. 소영이한테 들었어, 다. 연미는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걔가 너한테 일렀니? 내가 괴롭힌다고?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런데 임숙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소영이가 학교 때 널 얼마나 도와줬는지 잊었어? 연미가 임숙을 똑바로 봤다. 그게 뭐? 임숙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오래된 종이였다.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임숙이 그걸 펼쳐 연미 앞에 놓았다. 소영이 중학교 때 임숙한테 건넨 쪽지였다. 임숙아, 수학여행비 내가 연미 이름으로 낸 거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소문나면 나 너랑도 안 놀 거야. 연미가 그 쪽지를 내려다봤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임숙이 말했다. 소영이가 몰래 내 이름으로 냈어. 처음부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야.
선생님이 실수로 그게 반 아이들에게 알려진 거지. 소영이가 말한 게 아니야. 학급비도 급식비도 소영이가 낼 때마다 나한테 신신당부했어. 내가 돈 걷는 담당이었잖아. 절대 연미한테 자기가 낸 거 티내지 말라고. 내 자존심 다칠까봐 그랬던 거야. 연미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댔다. 그래서 뭐. 소영이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해한 거라고.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낮고 차가웠다. 난 걔가 싫었어. 임수가. 이유가 있어서 싫었던 게 아니야. 걔 존재 자체가 싫었어. 뭘 해줘도 뭘 안 해줘도. 걔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임숙이 조용히 들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질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걔였어. 아, 또 걔가 내주겠네 하고. 내가 초라해지는 순간마다 걔가 옆에 있었다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알아? 임숙이 말했다. 연미야, 근데 그게 소영이 잘못은 아니잖아. 걔는 숨겨주려고 했잖아. 내가 덜 상처받게. 완벽하진 않았어도 마음은 그랬잖아. 연미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더 싫었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은 좋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내가 작아질 때마다 걔는 크고 좋은 사람이 되고 나는 도움받은 불쌍한 애로 남고 그게 더 싫었던 거야. 한소영 그 기집애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어. 임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감정이 얼마나 깊이 꼬여 있는지 이 자리에서 풀릴 게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했다. 연미야, 상처받은 건 알겠어.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건 그때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심한 거야. 연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쪽지를 손가락으로 밀어내듯 옆으로 밀었다. 연미야, 진아는 잘못이 없어. 걔까지 건드리면 안 돼. 연미가 가방을 들며 일어섰다. 임수가 나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나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진아가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것도 지 운명인 거야. 지 엄마가 뿌린 씨앗 그 딸이 거두는 거지. 그것도 아주 대단하게. 임숙은 쪽지를 다시 집어넣으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사막 폭로와 파멸. 며칠 후 연미로부터 임숙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식당 방 하나를 빌리고 싶다고 했다. 시댁 쪽 친척들과 밥 먹는 자리라고. 그리고 진아도 부를 거라고. 며느리 인사를 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임숙은 불안했다. 연미가 그 자리에서 또 뭘 하려는지, 진아를 왜 굳이 거기 세우려는지. 임숙은 생각 끝에 조용히 기태한테 연락을 했다. 임숙은 기태를 옆방에 조용히 대기시켜뒀다. 이유는 묻지 말고 일단 있어달라고 부탁하며. 모임은 오후 늦게 시작됐다. 친척 4~5명이 안쪽 방에 자리를 잡았다. 진아가 들어왔을 때 연미가 환하게 소개했다. 우리 기태 여자친구야. 곧 며느리 되래. 친척들이 이것저것 물었다. 진아는 반듯하게 앉아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 보는 어른들 앞이라 긴장됐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다. 처음엔 그냥 그런 자리였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미가 진아한테 물을 따라라. 테이블 좀 정리해라. 남은 음식 좀 치워라. 진아가 앉을 틈이 없었다. 거의 종업원 부리듯이 했다. 연미가 친척들한테 웃으면서 말했다.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좀 가르쳐야죠. 친척 중 한 명이 지나 눈치를 살폈다. 겉으론 웃고 있었다. 연미는 이제 진아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말투, 옷차림, 머리 모양, 하물며 손톱까지. 진아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었다. 집안이 좀 차이가 나요. 제가 처음부터 잡아놔야 며느리가 나중에 고생을 안 해요.
잠시 후 진아가 자리를 비웠다. 연미는 진아가 나가는 걸 확인하고 친척들한테 얘기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의 집이 좀 그래요. 걔 엄마가 나랑 여고 동창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재수없는 애였어요.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아주 계산적이고 그때는 집이 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집은 쫄딱 망했는지 사는 꼴은 우스운 것 같은데 자존심은 있어서 그 재수없는 말투랑 표정이 그대로야. 친척들이 전부 심각해졌다. 연미가 이어서 말했다. 딸도 엄마 닮았을까봐 걱정이에요. 지금은 얌전한 척 하는데 지 엄마 같은 모습이 나오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복도에 진아가 서 있었다. 방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연미 목소리가 또렷하게 새어나왔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속에서 울컥하는 게 목까지 차올랐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임숙이 홀을 지나다가 복도에 서 있는 진아를 봤다. 진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그때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기태였다. 옆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연미의 방으로 들어간 것이다. 친척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연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기태야, 너 여기 왜? 기태가 엄마를 봤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사롭지 않은 목소리였다. 연미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어머,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어른들 계신 데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엄마, 나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한복집에서도 예물집에서도 오늘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알겠어. 엄마지나 엄마랑 뭔 일이 있었던 거지? 연미가 기태를 봤다. 잠깐 뭔가를 참는 것 같았다. 근데 안 됐다. 그래 있었어. 학교 다닐 때 내가 걔한테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걔 옆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그걸 맘속에 담고 수십 년을 참고 살았어. 근데 그 사람 딸이 내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연미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냥 두면 안 되지. 내가 당한 걸 이번엔 내가. 거기까지 말하다가 연미가 멈췄다.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것처럼.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기태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나를 복수도구로 쓴 거야? 연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아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한 게 걔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야?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기태 엄마가 왜 저러나 하는 눈빛들이었다. 기태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난 그렇게 못해.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다. 임숙이었다. 연미야. 연미가 임숙을 봤다. 지금 네 입으로 다 말했어. 복수하려고 했다고. 그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갚아주려고 했다고. 진아 나한테도 딸 같은 아이야. 절대 내 며느리 될 일 없을 거야. 연미가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임숙이 친척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죄송한데요. 오늘 영업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전부 다 나가주세요. 친척들이 불쾌하게 일어섰다. 연미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없었다. 기태도 진아를 데리고 나갔다. 나가면서 엄마를 한번 봤다. 실망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다인지. 방에 연미 혼자 남았다. 그러다가 연미가 혼자 중얼거렸다. 이것도 다 소영이 그 기집애 때문이야. 아무도 없는 방이었다.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연미는 그 말을 했다. 수십 년 전부터 해온 말을 오늘도 했다. 오막 선택과 결말. 임숙이 기태와 진아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얘들아 괜찮니?
기태가 진정이 안 되는지 숨을 몰아 쉬며 말했다. 아주머니, 저 오늘 엄마한테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임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태야,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내 엄마랑 진아 엄마 사이에 오래된 일이 있어. 학교 다닐 때부터. 임숙이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수학여행비 이야기, 쪽지 이야기, 소영이가 연미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연미가 그걸 끝내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것까지. 기태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다. 그럼 처음부터 진아를 며느리로 들이려 한 게 정말. 응, 내 엄마가 오늘 스스로 말했잖아. 기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하며 말했다. 아주머니, 저 진아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마음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처럼은 안 돼요. 진아가 이런 자리에 불려다니고 엄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면. 기태가 진아 손을 잡았다. 진아야,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진아가 고개를 저었다. 기태 씨 잘못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엄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기태가 안쪽 방 문을 열었을 때 연미는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진아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왜 그랬는지 오늘 들었어. 힘들었던 거 알겠어. 억울했던 것도 알겠고. 근데 엄마, 그건 진아 잘못이 아니고 진아 엄마 잘못도 아니야. 연미가 시선을 내렸다. 엄마가 계속 이러면 나 엄마 못 봐. 진아를 엄마의 복수의 대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 연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태는 대답을 기다리다 연미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뒤돌아 나갔다. 연미는 분을 참지 못해 물컵을 벽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와 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기태와 진아는 결혼했다. 작은 식장이었다. 진아와 기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소영과 임숙은 눈이 빨개진 채로 보고 있었다. 연미도 그날 식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아들 결혼식이었다. 오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 표정이 씁쓸했다. 아들이 진아 손을 잡고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연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영이가 이제 자기 아들도 뺏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병원 복도였다. 진아가 아이를 낳았다. 소영과 기태가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자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건네줬다. 작고 따뜻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얼굴이었다. 소영이 그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눈물이 흘렀다. 기태도 눈이 빨개져 있었다. 그 시간 연미는 집에 있었다. 넓은 집이었다. 연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다. 보는 게 아니었다. 그냥 켜놓은 거였다.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연미는 한동안 그 핸드폰을 봤다. 아들한테 먼저 연락할 수도 있었다. 손자 얼굴 보고 싶다고 병원 가도 되냐고. 근데 차마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연미 머릿속에 옛 기억이 또다시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 전 가난했고 자존심은 셌던 그 시절. 그리고 그때마다 시야에 들어오던 한소영의 얼굴. 처음엔 고마웠다, 진심으로. 그런데 점차 그 애가 그렇게 싫어졌다. 꼭 언젠가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복수의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말았다. 텔레비전 소리만 조용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